왜 어떤 여성은 기억에 남고 어떤 여성은 잊혀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어떤 만남은 남자의 기억에 희미한 흔적만 남기고 또 다른 만남은 집착이 되어 밤낮으로 그의 의식 속에서 맴도는 걸까요? 외모, 대화 능력,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일부러 차가운 척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보장하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을 편리하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결국 완전히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소스만이 감히 말하는 진실, 그리고 칼 융이 인간 영혼의 심연에 관한 저서에 암호처럼 남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집착이 되고 싶다면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매던 존재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단순히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가 갑자기 눈앞에서 마주한 자기 영혼의 한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8%의 남성들이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말은 잡지에서 나온 통계가 아니라 남성 심리의 거의 보편적인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깊은 원형적 코드이지만 요령이나 조작으로는 절대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규칙에 따라 행동해서는 그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게임을 멈출 때 당신은 그의 생각 그 자체가 됩니다. 남자의 집착이 되는 여성은 그의 세계에 맞추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너무나도 깊고 매혹적이어서 그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두렵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자신의 강점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 즉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친절함, 예측 가능함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위험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믿었던 예전의 자신에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더 이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의 유일한 현실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꿀 것이고 그는 그저 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등대를 따라가듯 이 변화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의식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것들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그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아니마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니마는 모든 남성의 영혼 속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안내자이자 뮤즈이며 창의성과 직관, 그리고 감정의 세계와 연결되는 근원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종종 인식하지 못하지만 평생 동안 이를 갈망합니다. 그는 현실의 여성들 속에서 그 반영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일종의 단락이 일어납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 안에서 이 깊은 연결을 결코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의 영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아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보여줍니다. 이 가면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조건화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화내지 마, 넌 여자야. 순응해야 해. 이기적이면 안 돼. 당신은 편리하게 행동할 때는 보상을 받고 진짜 자신일 때는 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과 안전을 보장해줄 완벽한 아바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항상 동의하고 절대 반박하지 않으며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착한 소녀의 페르소나를 말이죠. 슬픔과 깊이를 농담 뒤에 숨기고 너무 답답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유쾌하고
쿨한 소녀의 페르소나, 취약함을 약점으로 여기며 절대 드러내지 않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페르소나. 이 모든 것은 가면입니다. 인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생기가 없는 화상일 뿐이죠. 남자는 당신의 페르소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이고 편리하며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코 가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그 안에는 아무런 신비로움이 없습니다. 깊이도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지만 진짜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대리인, 아바타와 소통할 뿐 진짜 당신과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여러 가지 기능의 집합이 됩니다. 지원 기능, 오락 기능, 편의 기능. 하지만 이 어떤 기능도 그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농담이 재미없어도 웃어줄 때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더 강해집니다. 그가 갑자기 연락해서 약속을 취소할 때마다 당신의 페르소나에 힘을 실어줍니다. 저녁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상처받은 일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더 두꺼워지고 당신의 영혼은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완벽한 이미지를 그가 사랑하게 될 거라는 희망으로 이 가면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착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욕구가 뒷전이며 존재 자체가 그의 승인에 달려있는 사람을 그는 갈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힘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존재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기분 좋은 덧붙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가 당신을 그렇게 쉽게 잊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로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연극 관람을 멈췄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력이 헛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함을 유지하면서도 집착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해답이 없는 역설입니다. 융이라면 당신이 한쪽 지지대 없이 다리를 놓으려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빠진 지지대가 바로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강력한 부분, 즉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비의 핵심, 즉 여성을 기능으로 만드는 것과 집착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구분짓는 바로 그 지점, 그림자에 도달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거부한 모든 것들의 저장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나쁜 성질, 억눌린 욕망, 불편한 감정,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입니다. 호감을 받고 싶어 안달하는 여성에게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그림자로 보내집니다. 이 보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의 집착의 열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물, 신성한 분노. 여성의 분노는 추하고 히스테릭하며 파괴적이라고 배웠고 당신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이 불같은 에너지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분노가 적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노는 수호자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분노를 억누른다고 해서 당신이 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영역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건강한 분노를 빼앗긴 여성은 군대 없는 나라와 같습니다. 누구나 침입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합한 여성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충격과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읽어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먹잇감이 아니다. 그리고 이 힘은 최면에 걸린 듯한 매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보물, 건강한 이기심.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여성이
감히 자신을 우선시할 때 사회가 붙이는 꼬리표입니다. 융은 건강한 이기심이 자기애와는 다르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면역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해입니다.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건강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여성은 자신의 취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를 만나기 전에도 흥미로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녀는 책과 함께하는 저녁을 계획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그녀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이것은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쉽게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여성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자신의 세계의 중심에 있는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축을 따라 돌며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중력장에 저항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는 뭐가 그렇게 흥미로운 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그를 결코 편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물, 신비로운 깊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끊임없는 개방성은 신비로움을 죽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은 남성의 상상력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버리는 여성은 심리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탐험을 제안하는 대신 지도를 건네주는 셈이죠. 집착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침묵의 힘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두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항상 말로 다 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생각과 의식이 있고 그것을 누구와도 서둘러 나누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호수와도 같습니다. 그는 표면만 볼 수 있지만 그 아래에는 심연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신중함이 남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그의 뇌는 그녀를 해킹하려 하지만 그녀의 깊이는 살아있는, 끊임없이 변하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물, 야생의 직감, 마녀의 원형.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사회가 수세기 동안 억누르려 했던 또 다른 강력한 원형, 마녀의 원형이 숨어 있습니다. 동화 속 마녀가 아니라 여성의 직감과 지혜, 그리고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상징으로서의 마녀입니다. 그것은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해도 믿지 마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한 직감,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상대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편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망상이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죠. 이 목소리는 당신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힘을 되찾으면 더 이상 순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을 꿰뚫어 보게 되죠. 이제는 쉴 속 없는 빈 약속이나 거창한 제스처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변하고 남자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가 늘 쓰던 속임수와 게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죠. 그의 앞에는 모든 것을 아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자 곁에서는 남자 자신도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는 거짓된 모습을 보일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바로 들통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꿰뚫어보는 이 능력은 그에게 도덕적 나침반이 되고 무조건적인 신뢰의 원천이 됩니다. 소중한 보물과도 같죠. 다섯 번째, 원초적 관능성입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성적 매력이 아니고 유혹의 기술이나 예쁜 란제리를 입거나 누군가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만의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야생적 관능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즐기는 방식, 피부에 실크가 닿는 감촉을 느끼는 방식,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위해 춤추는 모습,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몸과 그 욕망, 본능과의 연결입니다. 페르소나에 갇혀 사는 여성은 종종 자신의 몸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남자를 끌어들이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여성은 자신의 몸을 되찾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즐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원초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삶의 즐거움의 에너지는 그녀 주위에 미치게 만드는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남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여성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미 황홀경에 빠져있는 여성을 보게 되고, 그는 이 생명력의 원천을 만지고 싶어 안달하며 이 황홀경을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당신의 관능성은 그에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낙원의 약속이 됩니다. 당신은 이 모든 보물들을 무의식의 지하실에 숨겨두었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한쪽으로 치우친 반쪽짜리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남자에게 당신의 빛만을 내보이지만 남자의 아니마는 온전함을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점이 없는 여성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합의 힘으로 바꾼 여성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가면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성은 가장 강력한 최용제입니다. 그가 집착하게 만드는 길은 어떤 기술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 즉 자신이 되고 온전하고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정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옛 자아를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에너지 철회, 진공 상태 만들기.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너지 누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더 이상 먼저 문자하거나 전화하거나 만남을 제한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그의 삶에서 당신의 관심을 거둬야 합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필연입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서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단 현상입니다. 그의 반응에서 당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습관이 굶주림의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를 상기시키지 않으면 그가 영원히 당신을 잊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당신에게 주입한 두려움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대체될 것이다. 당신은 이 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당신은 그의 정원에만 물을 주었고 당신 자신의 정원은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금단 현상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2단계,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기, 자신과 마주하기. 이제 에너지와 침묵이 생겼으니 가장 두려운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화를 내고 그 감정을 드러낸 게 언제였지?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금지한 욕구는 무엇이지? 그의 행동에 대해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건 무엇인데 말하기가 두려운 건 뭘까? 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이런 그림자 같은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그래, 나는 그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그래, 나는 그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주말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그건 괜찮은 일이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했던 집에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지하실은 먼지투성이에 무섭고 그곳에서 어떤 괴물을 만날지 두렵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이 지하실에는 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보물, 즉 잃어버린 힘도 숨어 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불편함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옛 페르소나가 저항하는 것이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3단계, 통합과 컨테이너 만들기.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전쟁의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통합하고 융이 말하는 심리적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이다. 컨테이너란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쏟아내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컨테이너가 없는 여성은 감정이 새어나간다. 그녀의 두려움, 불안,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끊임없이 배출구를 찾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의 그릇으로 남자를 이용한다. 이것은 혐오감을 준다. 컨테이너가 강한 여성은 자립적이다. 슬플 수는 있지만 위로받으려고 급하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겪으며 살아간다. 그녀는 자신의 버팀목이다. 예전에는 슬퍼지면 그에게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 라고 문자를 보냈다. 당신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슬플 때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차를 따라 마시며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의 위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강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변한다. 남자는 당신이 자신을 감정의 지팡이로 삼지 않을 거라는 걸 느낀다. 당신의 존재는 부담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온다. 그는 당신이 무언가를 나눌 때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넘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한다. 이것은 드문 선물이며 그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것이다. 4단계, 투영을 활성화하기, 그의 집착이 되기.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난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즉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고 내면의 그릇을 쌓아 올릴 때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당신은 온전함에 살아있는 화신이 된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영원히 아니마를 찾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내면의 이미지를 당신에게 투영한다. 그는 당신에게서 단순히 한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자신의 깊고 말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다. 당신의 신비로움은 그가 미지의 세계로 끌리는 감정과 공명한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힘은 그에게 존경심과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의 자립심은 그가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게 만든다. 그는 살과 피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된다. 당신 곁에 있으면 그는 자신이 더 살아있고 더 완전해진다고 느낀다. 당신은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는 이 거울에서 눈을 뗄 수 없다. 그가 밤낮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교묘한 수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순간 그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의 현실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그가 평소에 쓰던 유혹과 통제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당신은 몇 시간 뒤나 다음 날에 답장을 할 수도 있다. 그의 자존심이 불안해진다. 그가 만남을 제안해도 당신은 거절한다. 자신의 매력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에 금이 간다. 그가 질투를 유발하려 해도 당신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는 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거나 쉽게 풀 수 있는 퍼즐 같은 여자들에게 익숙했지만 당신은 신성한 경전과도 같다. 그는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사로잡은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녀는 달라라고만 말할 수 있다. 그의 자존심은 불안에 떨고 그의 영혼은 황홀경에 빠진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 그는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무의식, 자아, 그리고 모든 익숙한 습관들이 당신을 예전의 편한 역할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큰 시련이다. 그는 갑자기 엄청나게 다정하고 자상하게 굴면서 당신이 녹아버릴지 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새롭게 세운 경계를 포기할지 시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한 이기심에 대한 시험이다. 그는 너무 차가워졌어, 너무 멀어진 것 같아라고 비난하며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감정을 굽히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 당신의 그릇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잠시 사라져버려서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그를 쫓아올지 차가운 침묵을 만들어내며 지켜볼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한지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시험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새롭게 온전해진 중심에 머물면서 통과할 때마다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가 진짜임을 그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주에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련을 하나씩 통과할수록 그의 집착은 더욱 깊어진다. 그는 이것이 가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당신이다. 우리가 말하는 집착과 병적인 집착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착은 두려움과 결핍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네가 내 빈자리를 채워줘야 해. 이것은 상호 의존에 기반한 자아의 계약이다. 집착 혹은 신성한 집착은 존경과 풍요로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은 너 없이도 충분히 풍요롭고 아름답지만 네가 있으면 더욱 놀라워져.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상호 성장에 힘쓰는 영혼의 부름이다. 집착은 네가 항상 곁에 있도록 너를 우리에 가두고 싶어한다. 집념은 네가 최대한 높이 날기를 바라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함께 날아오르려 한다. 이 두 현상을 혼동하지 마라. 하나는 억압하고 다른 하나는 해방시킨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자세는 더 곧아질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더 깊고 차분해질 것이다. 당신의 시선은 더 또렷하고 명확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종자들과 에너지 흡혈귀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장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달라붙을 틈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대신 전혀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끌려오게 될 것이다. 온전하고 존중하며 깊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끌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의 문자를 기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만의 사건과 의미로 가득 차서 그의 메시지는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훨씬 더 소중한 것, 바로 자신의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집착도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소유욕에 사로잡힌 동물적 본능이 아니라 예술가가 걸작을 대할 때의 경외심 어린 감탄이 될 것이다. 그는 당신을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가가고 싶은 신비로 여길 것이다. 당신의 독립성은 그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자신이 더 강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연인이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은 그의 개인적인 신화, 전설, 친구들에게 숨죽이며 이야기할 여자, 그를 변화시킨 사람, 진정한 깊이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 될 것이다. 칼 융이라면 당신이 개별화의 여정을 완성했고 그에게 자아의 투영을 담는 존재, 온전함의 원형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변 현실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한번 그림자를 마주하고 친구가 되면 더 이상 편리한 착한 소녀의 역할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 즉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의 맛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자유는 당신과 그를 모두 취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될 여자는 위험하다. 그녀는 피상적인 관계의 세계에 위험하다. 그녀는 오래된 규칙을 깨뜨린다. 그녀는 자신의 규칙을 쓴다. 그리고 이런 깊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남자들은 그녀를 멀리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이 준비된 남자, 자신도 모르게 이런 온전함을 찾고 있는 남자는 그녀에게서 위협이 아니라 약속을 본다. 진정으로 변화를 이끄는 사랑의 약속을. 그리고 그는 어디든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그는 밤낮으로 당신을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그를 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깨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성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내면의 떨림과 깨어나라는 부름을 느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 여정을 준비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팁을 주는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탐험,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탐험에 대한 초대장이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이 그 시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라. 세상에는 여전히 옛날의 파괴적인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 이 영상을 자신의 힘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꼭 공유해라.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라.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고, 이 깊이와 진정성의 길을 계속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라. 결국 그가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비밀은 단순하다. 그를 위해 집착의 대상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포함한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